안녕하세요. 오늘은 브랜든 빅스 예언, 트럼프 지지율 25%, 대한민국 전쟁, 전염병을 풀어놓는 중국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놀라운 뉴스 기사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브레이든이 열심히 여러분에게 이것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바이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바이런이 압도적인 표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플로리다에서 바이런을 위해서 기도해왔습니다. 그리고 바이런이 승리했습니다. 브레이든이 득표 결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80만 4천명 가운데 33만 3천명이 바이런에게 투표했고 47%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바이런이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이제 그는 데이비드 졸리와 맞붙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11월 달까지 계속해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바이런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면 주님께서 나의 손이 바이런 위에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이런 축하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생각하며 기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이 플로리다 주지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주당 대 공화당의 진짜 선거라고 부르는 본선거가 11월에 있을 텐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이런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경합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조지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조지아로 내려갔다라는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이 조작하기에는 너무 큰 선거가 되도록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번 선거가 공정한 선거가 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면 주님께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25%까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모든 언론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국민들의 평가가 어떤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의 지지율이 25%까지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경제 문제와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그의 지지율이 그렇게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다시 말해서 이 나라의 맥박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25%라는 숫자를 보았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투표하려 나오지 않는 것도 보았습니다. 더 이상 집회도 없고 전투를 외치는 함성도 없었습니다. 낙심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저는 생산직 노동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낙심했습니다. 팸 본디와 앱스타인의 명단 문제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앱스타인 명단 문제 때문에 화가 나 있습니다. 앱스타인 명단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정의였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뭘 했냐?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들립니다. 이것이 계속 메아리칩니다. 앱스타인 명단에 대해서 당신이 한 일이 무엇이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도 부패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저는 분열을 봅니다. 유리잔 하나를 보는데 그것이 갈라져 있습니다. 깨진 유리입니다. 깨진 유리가 온 나라에 걸쳐 퍼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저는 평범한 생산직 노동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을 듣습니다. 너무 적고 너무 늦었다. 이 상황을 되돌리려고 하지만 너무 적고 너무 늦었다. 트럼프의 지지율은 계속 내려갑니다. 내려갑니다. 그리고 저는 트럼프의 지지율이 25%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트럼프를 보았고 또 하나의 계기판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올라가 있는데 빨간색이었습니다. 그 계기판에는 바늘이 하나 있었고 전체적인 모양은 원형 그래프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25%였습니다. 전국 지지율이 25%였습니다. 이제 ABC 뉴스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폭스 뉴스도 보겠습니다. 서로 두 가지 다른 관점이 있으니까요. 폭스 뉴스가 트럼프 쪽으로 좀 더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MBC, ABC, CBS 같은 곳은 가짜뉴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화당이 상당한 역풍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통령의 지지율이 33%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는 그의 대통령 임기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핵심적인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유권자들은 약 10년 만에 처음으로 공화당보다 민주당을 더 신뢰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폭스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새로운 최저치로 떨어졌다. 좋습니다. 그들이 누구를 재상으로 여론조사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미국 북동부 지역 사람들을 조사한 것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33%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환상 가운데 25%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에 관한 것일까요? 그가 상원에서 패배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미국 국민들의 실질적인 민심을 보았을 때
사람들은 현재 경제 상황 때문에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생산직 노동자들과 사무직 노동자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우버이츠 같은 부업까지도 합니다. 그저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정말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들입니다. 바로 우리가 경제 상황 때문에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경제가 아주 훌륭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려고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평범한 사람들에게 현재 경제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주택시장을 한번 봐보세요. 바로 이것을 보십시오. 미국에서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들의 수가 기록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1929년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경제가 괜찮다고요? 그렇죠.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2008년보다도 대공황이 이전인 1929년보다도 상황이 더 나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의 실제적인 민심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에 관한 내용이 더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 실제로 이 문제에 관한 기사들이 더 있습니다. 이것은 왓츠그룹에서 나온 것입니다. 또 다른 기사입니다. 미국 주택 구매자 수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향후 시장이 구매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사람들이 집을 팔려고 하는데 주택시장이 지금까지 그 어느 때보다도 좋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그들이 주택시장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내놓으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뉴욕에 건물들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대형 건물들을 포함한 주요 부동산들이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억하신다면 저는 트럼프가 돼지 한 마리를 끌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돼지는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고 아이섀도우 같은 것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택시장이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투명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주택시장은 마치 백투더퓨처에서 노래를 부를 때 사람이 유령처럼 희미해지는 장면과 같았습니다. 좀 오래된 영화이긴 하지만 80년대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라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실 것입니다. 그것이 점점 희미해지고 유령처럼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주택시장도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제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주택시장을 다시 활성화하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또 다른 내용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JP 모건은 내년에 세계적인 식량 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석유와는 달리 비료에는 대체할 만한 비상대책이 없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두 영상 전에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나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밭에 트랙터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비료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비료와 관련된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 즉 디젤과도 관련된 무언가가 있습니다. 저는 트랙터에 사용할 디젤 연료를 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무언가가 있습니다. 저는 연료를 봅니다. 주유 탱크, 디젤 탱크가 보입니다. 밭들이 보이고 밭에 사용할 비료가 보입니다. 이것과 가뭄에 관해서 아주 강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8월 18일 기사입니다. JP 모건 비료 부족과 슈퍼 엘니뇨가 2027년까지 더 높은 인플레이션과 함께 세계 식량 공급을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것에 관해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디젤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디젤을 보라고 말씀하셨고 트랙터들은 밭에 멈춰 서 있었고 비료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에 관해 이야기하고 시작한 것이 4일 전이었죠. 저는 초록색의 디스크 경작지를 보았습니다. 디스크로 갈아엎은 밭들이었습니다. 밭들은 갈아엎어져 있었지만 작물이 없었습니다. 작물이 올라오지 않고 무언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내지 못했고 그래서 장면이 넘어가면서도 환상도 다음 장면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존 디어의 트랙터들을 보아라.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비료, 그리고 비료라는 것은 정말 크게 강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디젤 연료. 그래서 이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슈퍼 엘니뇨 비료 부족.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17일에 보도되었고 다른 하나는 18일에 보도되었습니다. JP 모건이 모든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 보면 독일의 연료 가격이 다시 극도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디젤입니다. 독일에서 트럭에 사용하는 디젤 연료가 갤런당 11달러입니다. 그렇죠? 독일에서는 디젤 연료가 갤런당 11달러라고 합니다. 세상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농부라면은 디젤 한 갤런에 그 정도의 돈을 내야 한다는 것이 엄청난 부담입니다. 좋습니다. 이것이 독일 전역의 뉴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모두가 이것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고 모두가 화가 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 모든 것들이 그 계획의 일부입니다. 이제 지난번 환상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경제를 마비시키려는 계획을 보았습니다. 러시아의 주유소와 각종 기반 시설을 공격해서 상점의 진열대들을 텅 비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그들은 정말로 곰을 찌르는, 즉 러시아를 강하게 자극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브릭스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고, 김정은과 중국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다른 나라들과 관련된 또 다른 계획들도 있습니다. 저는 트럼프가 이 상황을 다루는 방식도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는 모든 상점의 진열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월마트 같은 곳들과 여러 상점들을 보십시오. 진열대를 보십시오. 텅 비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러시아의 상점 진열대들을 보십시오. 진열대에 음식이 없습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상점의 진열대들이 텅 비게 되는 것에 관한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미국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진열대를 보십시오. 마치 사람들이 공항 구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얼음 폭풍이 올 때 사재기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코로나19가 왔을 때와 같습니다. 코로나 때 상점 진열대가 어땠는지 기억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것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러시아에서 폭파된 건물입니다. 보이십니까? 이것은 공장이죠. 그렇죠. 화면이 너무 확대됐네요. 왜 촬영한 사람이 이렇게까지 확대했는지 모르겠지만 불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이 모스크바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곰을 찌를 것입니다. 러시아를 계속 자극할 것이고 앞으로 상황이 크게 격화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정전입니다. 그 일의 일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 그들이 어떤 시설을 타격한 것 같습니다. 그들이 흑해 지역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아마존 시설입니다. 그건 뭐죠? 좋습니다. 그러니까 공격 전과 공격 후의 모습이군요. 네, 좋습니다. 이것들은 러시아의 주요 행렬입니다. 사람들이 자동차에 넣을 휘발유나 연료를 구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따라 쭉 줄을 서 있습니다. 얼마나 길게 늘어서 있는지를 보십시오. 저 뒤쪽에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주유하기까지 하루 종일 기다려야 할 정도입니다. 차 한 대에 연료를 채우는데 고객 한 명당 5분 이상 걸리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구매할 수 있는 연료의 양을 제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탱크를 가득 채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고객에게 주유하려면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왜냐면 연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것에 관해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환상을 보고 있을 때 그것이 너무나 생생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항상 제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게 무언가를 보여줄 때 거기에 어떤 것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 저는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연료 가격이 폭등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 시기에 이란과의 전쟁, 그와 관련해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유를 기다리는 차량 헬령이 수마일에 걸쳐서 늘어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보고 있을 당시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설마 이것이 미국일까? 그런데 지금은 러시아입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끔찍합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 미국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았던 곳은 미국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영상에서 나오는 자동차들도 현대식 차량들이고 제가 보았던 모습도 이와 같았습니다. 행렬이 수마일에 걸쳐서 이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연료를 넣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고 도로 한쪽에 차를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차의 시동까지도 꺼놓아야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계속 공격을 주고받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언제까지 계속되다가 정말로 세계 3차 세계대전으로 폭발하게 될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폴란드들을 타격하는 폭탄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를 비롯한 다른 나라들도 보았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인해 흑해를 통한 러시아 곡물 수출이 대부분 중단되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앞으로 흑해에서 일어날 일에 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터키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시리아와 관련해서 전쟁의 북을 두드릴 것이고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도 그것을 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 타임스입니다. 전에 곡물이나 밀 같은 것이 묶여있는 것을 보셨던 것을 기억하세요. 네, 저는 그것이 묶여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묶여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묶음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 묶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는 더 많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것은 1년도 더 전이었었죠.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스페인에서 다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몇 시간 동안 기록된 것들을 전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것들은 불과 지난 몇 시간 동안 발생한 지진들입니다. 사람들이 진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크게 놀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식이 일어난 직후입니다. 일식이 일어났고 이제 지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징조입니다. 모든 것들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9월 11일에 관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날은 해가 질 때 로시아샤나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기에 상황이 정말로 빠르게 가속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식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3일 후인지 2일 후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제 그곳에서 계속해서 지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물건들이 자동차 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교황이 무엇을 했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바티칸에서 발생한 대지진의 원인이 될까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티칸의 성벽들을 갈라놓을 것이다. 바티칸의 건축물들은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이탈리아를 흔들 것이고 로마를 흔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규모의 8.2의 지진이 로마와 베네치아를 강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것이 카톨릭 신자들에게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징조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교황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요르단강 서안 지역의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을 향한 반복되는 폭력이 중단되길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또한 저는 국제사회가 두 국가 해법이 진전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긴급히 요청합니다. 정의롭고 지속적인 평화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교황은 두 국가 해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나누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앞으로 바티칸의 일부 지역이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곳이 될 것이라고 제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바티칸을 흔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있을 때 브레이든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이거 봤어요? 내가 계속해서 영어로 이탈리아에 관해 듣고 있는 것은 아주 심각하다. 대규모 화산 폭발과 그리고 이탈리아와 로마에 아주 심각한 일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교황이 두 국가 해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바티칸에게 닥치는 것을 보았던 그 지진을 촉발하게 될까요? 교황이 로시아샤나 바로 전에 두 국가 해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시점에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8월달이고 앞으로 몇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황이 공개적으로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발언은 일요일에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대한민국에 관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앞으로 대한민국과 북한 문제가 국제 무대에서 매우 큰 이슈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전쟁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북서쪽 지역과 관련해서 어떤 균열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북한과 대한민국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지하에서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빨간색과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고 벙커에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사일들을 발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중국의 동맹에 합류하여서 그들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들은 김정은에게 브릭스와 관련된 협상의 테이블의 자리를 내어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나온 지 불과 며칠 안에 트럼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가 이것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친구가 될 것이다. 나는 북한의 김정은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미국이 오래전에 대한민국과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나는 만족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김정은을 진정시키려고 군사훈련을 취소했습니다. 김정은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는 새로운 인물입니다. 우리가 도움을 좀 받을 필요가 있는데 알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말하는지 들어보십시오. 제가 그에게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조금 도와줄 생각이 있습니까? 이란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도움을 필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이 원한다면 이란 문제에서 우리를 조금 도와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우리는 당신 나라 바로 옆에 있는 김정은으로부터 당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곳에 39,000명의 군인들을 주둔시키고 있는데 이란에서 벌어지는 아주 간단한 군사 직전에 우리를 돕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이상한 일 아닌가요? 그들은 말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관여하지 않는 편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당신들을 돕는데 관여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들을 돕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우리에게 좀 도와주겠습니다라고 물었는데 상대방이 아니요, 괜찮습니다라고 대답한다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나라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면서 우리 돈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들만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토를 보십시오. 우리는 수천억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는 대한민국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노 땡스, 아니요 괜찮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참여하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본적으로 그렇다면 우리도 당신들과 군사훈련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들은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김정은은 항상 저를 매우 존중하는 태도로 대해왔습니다. 우리는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실제로 중요한 만남은 2차례 있었고 대화도 했으며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를 이해하고 그도 저를 이해합니다. 여러분은 군사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와 잘 지냅니다. 아시다시피 그는 바이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바마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와 매우 잘 지냅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상황을 더 안전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 모든 일이 주님께서 앞으로 대한민국과 북한, 일본, 대만에 관해 말씀을 주신 직후부터 일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김정은이 지하에서 올라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이런 행동을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그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기간은 2주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경고하셨던 것들이 벌써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일입니다. 일들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던 예언적인 말씀들이 곧바로 뉴스에서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놀랍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무언가들을 보면은 그것이 실제로 나타나는 데는 몇 년씩 걸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의 날마다 일어나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브레이드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 것들을 오랫동안 계속 기록해왔습니다. 김정은은 왜 당신이 대화를 요청하는데도 응답하지 않은 것입니까? 그가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응답했습니까? 네, 응답했습니다. 그 응답이 긍정적인 것이었나요? 아니면 당신에게 꺼려지는 식이었나요? 그가 아래를 내려다보면 표정을 보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봐, 도널드, 우리 괜찮은 거지? 그가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건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저는 제가 본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틀렸다면 틀린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 김정은이 중국과 러시아의 동맹에 합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것에 그에 대한 우리의 대응일 수 있습니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왜냐면 그는 핵보유국이고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왜냐면 그들이 그에게 브릭스의 협상의 테이블 자리에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과거에 조 바이든이 중단했던 송유관들이 다시 가동되는 것에 대해 제가 보여주셨던 것을 기억하신다면 말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2025년에 전했던 말씀입니다. 트럼프가 다시 옛 정책을 꺼내 들면서 드릴 베이비 드릴, 즉 석유 시추에 대해 확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송유관들을 다시 가동시키고 대규모 석유가 흘러나오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베네수엘라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베네수엘라를 장악하게 될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밤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확히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방식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베네수엘라의 석유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브릭스 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의 일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캐나다와 캐나다에서 일어나는 일을 지켜보십시오. 왜냐면 저는 캐나다가 경제적으로 미국의 일부가 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카니는 그것에 맞서 싸우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면 그는 내 나라와 연합하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독일, 호주, 영국입니다. 하지만 저는 트럼프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캐나다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하면서 장벽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시기에 3만 명이 사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모든 건물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대규모 유전과 관련된 협상, 송유관 협상, 여러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때 제가 전에 말했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드릴, 베이비 드릴. 앞으로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수준으로 석유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난 4년간은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그리고 송유관을 다시 설치하는 문제, 송유관을 건설하고 다시 가동하는 문제들이 논의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산업에 종사하던 많은 사람들이 해고되었지만 그 거대한 송유관과 관련된 일들이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저는 아주 큰 일들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자리입니다. 그리고 환상 속에서 계속 이런 말이 들렸습니다. 드릴, 베이비 드릴. 그리고 나서 저는 미국에서 한 송유관이 다시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거대한 송유관을 다시 가동하면서 엄청난 부가 그곳을 통해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석유가, 그리고 멕시코만에서도 다시 엄청난 부가 생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엄청난 양의 석유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국이 석유를 통해 재정을 확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페트로달러와 관련되어 있었고 국가의 예산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송유관들을 개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그가 캘리포니아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그는 미국 전역에서 새로운 송유관들을 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노드스트롬이라고 해야 하나요? 아마 노스트림 송유관을 다시 만들거나 재건하는 문제도 논의되기 시작하는 것을 듣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드릴, 베이비 드릴. 우리는 다시 시추를 시작할 것이다. 석유 공급이 압박받는 짧은 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석유 생산을 늘리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정유시설과 여러 시설들이 공격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중해에서 석유가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규모 가스정과 유전이 발견되거나 개발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고 미국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저는 대규모 노스 스트림 송유관이 다시 협상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다시 추진하려는 움직임과 여러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트럼프와 관련해서 아주 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드릴 베이비 드릴. 그리고 미국 땅에서 석유가 올라오면서 막대한 석유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제가 본 것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한동안 큰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신다면 저는 사람들이 휘발유를 구매하기 위해서 몇 블록씩 길게 줄을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1970년도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한동안 연료 부족 사태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왜 그런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캐나다에 관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합니까? 저는 앞으로 캐나다가 큰 경제적인 충격을 겪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캐나다는 미국과 합쳐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다고 국경이 사라져서 캐나다가 실제로 미국의 51번째 주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본 것은 경제적인 국경이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물리적인 국경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캐나다는 여전히 캐나다이지만 경제적으로 국경이 없어집니다. 캐나다는 미국과 금융적으로 하나가 됩니다. 마치 경제적으로 51번째 주가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금융적인 경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화폐도 하나로 통합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더 이상 캐나다 달러와 미국 달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돈과 관련해서 모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경제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면 캐나다 경제가 어려움에 빠졌고 미국이 구명보트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멕시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멕시코도 우리와 연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마치 브릭스처럼 하나의 경제 단위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경제를 떠받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뉴스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 문제를 다시 꺼내겠다고 말하고 있고 이런 내용이 기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달러를 강하게 만들 수 있는가? 저는 그때 이렇게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트럼프가 추락한 비행기를 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트럼프가 추락한 비행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여기저기서 부품들을 가져와서 그 비행기를 다시 안정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비행기는 결코 이전처럼 완전한 제트기로 돌아가지는 못했습니다. 비행은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래 되어야 했던 모습으로 완전히 복구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바로 그들이 새로운 시대를 추진하게 되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본 이 환상에서는 황금시대에 대해 이것도 연결됩니다. 그들은 이 암호화폐 시대를 황금시대라고 부르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왜 오래가지 않을까요? 그들이 전염병을 일으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경제를 혼란시키고 경제를 탈선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중국입니다. 그리고 저는 카자흐스탄을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을 진행하고 있었고 카자흐스탄의 한 실험실에서 아시아계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몇 번 전에 환상에서 그것을 보았는데 저는 그것이 흥미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제가 전했던 말씀을 다시 가져오고 싶습니다. 큰 초록색 주사기와 관련된 경제 부양과 주사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무언가를 환상 가운데 보고 있을 때 그것은 바로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무언가를 보고 있을 때는 시간과 거리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당장 일어날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지난 4월 달에 경제 부양책과 관련해서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4월 27일이었습니다. 저는 주사기 하나를 보았습니다. 병원에 가서 독감 예방접종 같은 것을 맞을 때 사용하는 일반적인 의사용 주사기가 아니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주사기였습니다. 마치 말에게 사용하는 것 같은 거대한 주사기 같았습니다. 어쩌면 코끼리에게도 사용할 정도로 거대해 보였습니다. 그만큼 컸습니다. 제가 바라보니 바늘도 아주 거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아주 대규모의 주입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경제에 관한 것이다. 저는 경제에 어떤 거대한 주입이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사기, 그 주사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보았더니 초록색 진흙 같은 액체가 있었습니다. 초록색이었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걸쭉한 액체는 아니었습니다. 예방주사에 들어가는 액체처럼 묽은 액체였습니다. 그것이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고 산성물질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초록색 생물학적 산성물질 같은 것이었습니다. 어떤 종류의 물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구멍보트 위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 구멍보트 안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구멍보트는 노란색 계열의 재질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위험을 경고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도로에서 양보 표지판이나 주의 표지판 같은 색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는 검은색 줄무늬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그 뗏목 한가운데 앉아있었고 양손에는 노 2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양볼에는 빨간색이 있었습니다. 마치 홍조나 블러쉬를 바른 것처럼 보였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당했을 때 얼굴이 붉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볼에 붉은색이었습니다. 그의 정장은 평소처럼 아주 잘 다려져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깔끔했습니다. 아주 잘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모습은 만화 캐릭터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배에서 노를 젓는 모습을 보았는데 쿠바를 향해 로켓들이 발사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로켓들이 날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수평선 너머로 쿠바가 보였습니다. 쿠바는 매우 독성에 오염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경제가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게 호황을 이루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독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할 수 있었습니다. 브랜든, 당신은 모든 것이 좋아지고 모든 것이 한동안 괜찮아지는 환상들을 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하는 것들은 이전에 본 것과 모순되는 것이 아닐까요? 제가 말했던 것은 그것이 일정한 기간 동안만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경제의 부양책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 동안만 지속되는 파도를 보았습니다. 그 파도가 지나가면서 땅 전체에 금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 금은 얇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모두 내 주머니에 넣어라.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내라. 그리고 제 말을 들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금은 얇았습니다. 파도도 얕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씀드린 것을 기억합니까? 그리고 파도를 통해 뒤를 볼 수 있었습니다. 파도는 투명하게 보였습니다. 아주 투명했습니다. 깊은 바다의 파도와는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 태평양처럼 깊은 바다에서 사람들이 파도를 탈 때는 물이 아주 짙은 파란색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카리브해 해변이나 플로리다 같은 곳에서 해안에 가까이 있으면 물이 얕을수록 파도도 통해서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본 그 파도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암호화폐와 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결정적인 지점까지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파도를 타라. 그것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파도가 무너지고 난 뒤에 해변에 금이 남겨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퍼담아서 주머니에 넣고 있었습니다. 양동이에 담아가기도 했습니다. 어떻게든지 그 금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랫동안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표면에 얇게 남을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어젯밤에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모든 환상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환상은 서로 어긋나 있지 않습니다. 단지 서로 다른 렌즈로 보는 것이고 다른 각도에서 보는 것이며 서로 다른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모순되지 않고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됩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내용이 언제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경고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의 귀를 보았던 때를 기억하십시오. 제가 그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서 했던 이야기를 다시 보게 되면은 저는 1929년과 같은 형태의 대공황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을 낮추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온 땅을 덮고 있던 어둠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리면서 주님 앞에 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완전히 깨어지는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저는 몇몇 사역자들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방 안을 이리저리 걸어다니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영적인 만남을 경험했습니다. 무언가가 그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염병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전에 말씀드린 것을 기억합니까? 흑사병보다도 더 심각한 전염병이었습니다. 죽음의 흑사병보다도 더 심각했습니다. 이것은 유전적으로 조작된 질병이었습니다. AI를 통해서 유전적으로 설계된 질병이었고 실험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은 옛날 질병들의 유전적인 구성을 찾아내 그 일부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서로 접합합니다. 그렇게 해서 특정 사람들에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작용하도록 만듭니다. 당뇨병 약을 복용하는 사람들, 심장약을 복용하는 사람들, 그 밖에 여러 약들을 복용하는 사람들에게 더 치명적으로 작용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것을 했을까요? 중국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저는 그들이 실험실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백신이 존재하지 않는 어떤 초강력한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습니다. 중국은 그것을 퍼뜨릴 것이다. 지난번에 그들이 실험했을 때 저는 박쥐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번에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쥐이다. 그리고 저는 그들이 쥐들에게 주사를 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억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 쥐들의 눈은 빨간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을 퍼뜨렸습니다.
그것이 유럽 전역으로 퍼지기 시작하면서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퍼지면서 붉은 책처럼 보였고 사람들의 얼굴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마치 백투더 퓨처에서 마티가 자신의 형제 자매들을 구하려고 할 때 사진 속에서 그들의 모습이 점점 희미해져 사라지는 장면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대 위에서 기타를 치며 Johnny B 구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었는데 점점 희미해져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왜 계속 그 장면을 다시 떠올리게 되는지 거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의 환상들과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것들을 다시 보고 있었는데 이번 환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엄청난 어둠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기도 때문에 그 어둠이 나무 꼭대기까지 바로 위 정도까지 겨우 거쳐 올라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았던 모든 환상들과 관련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시간을 더 주고 있다. 그리고 제가 네 그루의 큰 나무를 보았던 환상을 기억하십니까? 그 네 그루의 큰 나무를 기억하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거대한 참나무 네 그루를 보았습니다. 모두 완벽하고 아름다웠으며 엄청나게 큰 참나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여성이 날씨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빨간색, 흰색, 파란색으로 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일기예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무런 예고도 없이 날씨가 매우 추워졌고 모든 나뭇잎들이 나무에서 떨어졌습니다. 기억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것들은 제가 과거에 보았던 환상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저는 나무들이 전체에 걸쳐서 1929년식으로 대공황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의 모습은 초라하고 더러워 보았습니다. 처음 두 그루의 나무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지만 마지막 나무들은 상태가 정말로 심각했습니다. 기억하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그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 플러그가 220V 전원에 꽂혔습니다. 그리고 그 플러그에서 1950년대 스타일의 오래된 마이크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그 마이크가 나무들을 증폭시키는 것처럼 보였고 플러그가 연결되자 나무들이 모두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이크를 통해서 증폭된 복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오랄 로벌츠가 예전에 그런 마이크로 설교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저는 그 나무들이 빛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도 또 다른 환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전체 기도 시간에 본 환상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어젯밤에 본 것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제 환상들은 서로 어긋나지 않습니다. 모두 같은 경고입니다. 단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을 보았을 때 저는 배들을 보았습니다. 중국에서 오는 배들을 보았습니다. 무역전쟁을 보았습니다. 배들이 녹슬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배들이 산성 물질 속에서 분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산성 물질 속에서 암호화폐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달러 표시들이 그 산성 물질 안에서 여기저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손에 카드들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포커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는데 포커에서 어떤 패가 좋은 패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가 가진 패가 좋은 패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포커를 하고 있었고 전부 다 카드들이 같은 무늬였습니다. 전부 하트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플러시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상이 끝난 후에 아내에게 물어보고 나서야 그것이 좋은 패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포커를 하지 않아서 무엇이 좋은 것이고 나쁜지 모릅니다. 저는 카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전부 하트인데 이게 좋은 건가? 전부 빨간색인데 이것이 무슨 것을 의미하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손에는 모두 빨간색 무늬가 있었고 전부 하트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카드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신다면 푸틴은 전부 검은색 카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도 자기 카드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내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너를 상대할 것이다. 내 임기가 끝나기만 기다렸다가 내가 떠나면은 나는 우크라이나 전체를 차지할 것이다. 기억하시죠? 그도 포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가진 포카드는 검은색 스페이드나 클럽이었습니다. 검은색 카드였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하트, 푸틴은 클럽이었습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푸틴의 패와 트럼프의 패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푸틴은 패는 어두운 색이었고 트럼프는 빨간색이었습니다. 하지만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계속하죠. 저는 미국 수정헌법 제13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그 여성과 관련해서 수정헌법 제1조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거대한 거미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엄청나게 큰 검은 과부거미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수정헌법 제1조를 감싸고 있던 이전의 거미보다 크기가 2배, 그 다음에는 3배까지 커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젯밤에도 검은 과부거미를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마법이나 주술을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그 거미가 어젯밤에도 무언가를 다시 감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트럼프에게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는 산성물질 위에 써 있으면서 신문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신문에는 00이라고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득세 계획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글씨가 너무 작아서 전부 읽을 수는 없었습니다. 신문의 글씨는 정말로 작았습니다. 핵인 형제님의 책에 있는 글씨보다도 작았습니다. 그는 신문을 보고 있었고 소득세에 관한 내용을 보고 있었습니다. 소득세와 관련해서 무언가가 있습니다. 0 오벌 0. 그리고 나서는 그 신문을 이리저리 넘겨보면서 내용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연준을 맡게 된 사람이 경제가 곤란한 상태라는 것을 깨닫고 눈이 아주 커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경기 침체라고 불러야 한다. 이미 이것을 경기 침체라고 말하고 있어야 한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금융 자문가가 아니고 경기 침체에 대해서도 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브래든든이 경기 침체가 온다고 말했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저는 환상 가운데서 제가 본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간이고 누구나 잘못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단지 제가 본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0.25라는 숫자를 보았습니다. 그 다음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경제를 부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11월 달에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저는 그들이 새로운 인물이 오게 되면 어떻게 경제를 부양할 것인지 전략을 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롬 파월 이후에 어떻게 경제를 부양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파란 물결, 즉 민주당의 압승 대신에 빨간색, 즉 공화당 쪽의 완충지대를 더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에서 민주당의 블루 웨이브가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아이디어가 논의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1인당 2,500달러였는지 아니면 가구당 2,500달러였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모든 장면이 너무 빠르게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소득이 15만 달러를 초과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득이 더 낮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기 부양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을 본 아이디어들입니다. 어떻게 경제를 부양할까? 우리는 경제가 곤란한 상태이다. 지금 경제와 관련해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미국 국민 중에서 상당수가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트럼프에게 화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이 어떻게든 하나의 파도를 만들어내려고 방법을 찾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회의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경제를 더 좋게 만들까? 어떻게 상황을 더 좋게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트럼프는 손에 카드들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산성물질 위에 떠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것은 유독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유독한 초록색 진흙 같은 물질은 병과 주사기 안에 있었습니다. 말에게 놓을 정도로 거대한 주사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성사시킬 수 있을지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경제를 어떻게 부양할 것인가? 저는 주택시장을 보았습니다. 주택들이 초록색 진흙 같은 물질 속에서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고층 빌딩, 초고층 건물들도 물질 속에서 녹아내리고 있었고 검은색의 무언가를 남겼습니다. 이것은 4월 25일에 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월스트리트, 폭스 그리고 경제 관련 매체들이 지금의 주택시장이 1929년식 대폭락 이후 최악이라고 말하는 보도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성물질들이 그것들을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택들이 먹혀 들어가고 있고 건물들이 초록색 산성물질에 의해서 먹혀 들어가고 있다. 제가 주택시장에서 관해 본 것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4월달에 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이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되는 것을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초록색 진흙 같은 물질 위에는 기름막이 전체적으로 덮여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석유처럼 보였습니다. 건물들이 그 초록색 물질 속에서 녹아내리자 어떤 종류의 물질이 그 초록색 위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파도가 움직이는 것처럼 그것도 함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검은 물질로 변했습니다. 석유처럼 보였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경제를 어떻게 부양할 것인지에 관한 여러 계획들도 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금융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본 환상뿐이고 개인적인 해석과 의견입니다. 저는 또 마이클 세일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가 2배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클래리티 액트가 협상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이클 셀러가 2배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이클 셀러가 자신의 돈으로 무엇을 해서 그것을 2배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2배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 저는 트럼프를 보았습니다. 트럼프가 당나귀를 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발에는 박차가 달려있었고 그 박차로 당나귀의 옆구리를 계속 찌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당나귀의 귀를 붙잡고 있었고 당나귀는 힝! 힝! 하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입을 크게 벌리고 펄쩍펄쩍 뛰면서 미친듯이 날뛰고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그 노새인지 당나귀인지 모를 동물을 타고 계속 옆구리를 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에서 트럼프가 굉장히 무겁게 보였는데 그것도 흥미로웠습니다. 등이 휘인 그 당나귀가 펄쩍거리면서 울부짖고 있었고 트럼프는 그 귀를 꽉 잡고 세게 당기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다시 그 장면을 떠올리니 실제로는 좀 우스운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가 도대체 왜 당나귀를 타고 있었을까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야구공 하나가 유리천장에 부딪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천장은 유리였습니다. 야구공이 거기에 부딪히면서 유리가 깨졌고 공이 거기에 박혔습니다. 야구공의 절반은 유리 안쪽에 절반은 바깥쪽에 나와 있었고 그 주변으로 유리가 쫙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트럼프가 축구공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축구공은 반으로 잘려 있었고 그 위에는 황금 거위가 있었습니다. 그 황금 거위가 반짝이기 시작하자 여러 나라들 안으로 혈관처럼 무언가가 뻗어나갔습니다. 그러자 축구공이 빛으로 밝아지기 시작했고 전체가 황금빛처럼 보였습니다. 트럼프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고 매우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볼 수 있었던 것은 그 몸 전체가 아니라 얼굴뿐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눈 속에서도 황금 거위가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 눈 안에는 황금 거위가 있었습니다. 그는 반으로 잘린 축구공과 함께 그것이 퍼져나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도 꽤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거대한 주사를 보았는데 그것은 작은 주사기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엄청나게 큰 주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막기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까? 너희는 그냥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그들이 그것을 터뜨리기 시작할 때 그냥 누려라. 경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입니까? 달러가 디지털 시대, 디지털 세계로 가는 길을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는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은 저는 결국 짐승의 체제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유럽의 바다 위에 문제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은 수은처럼 보였습니다. 수면이 움직이고 있었는데 독성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색깔도 수은 같은 색이었고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물 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브랜든 물 위에 문제가 있단다. 유럽에서 아주 큰 무언가가 곧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제게 일론 머스크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일론 머스크가 온갖 새로운 장치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고 X를 활용한 새로운 금융적인 움직임과 시스템도 보았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플랫폼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영상들을 볼 때 추천 영상 필름이 릴처럼 나타나는 것과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새로운 종류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같았고 새로운 유튜브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특정 종류의 암호화폐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것인지 말하고 싶고 방금 말하려고 했지만 말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일론 머스크가 사용할 특정 암호화폐들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마이클 세일러의 재산이 2배가 되는 것을 보았던 것도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피라미드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 피라미드 꼭대기는 비트코인이었습니다. 이것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비트코인을 준비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주요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있었고 유럽과 스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클래리티 액트가 통과되자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비트코인 준비 자산을 보유할 때이다. 그리고 여러 국가들이 특정 암호화폐를 매입하여서 국가 차원의 준비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황금색 펜이 움직이면서 법안에 서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새로운 디지털 시대를 여는 것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황금 시대, 그러나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정말 주의 깊게 들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보통 정확한 시기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제 의견으로는 그 시점이 2027년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그리고 8월로 넘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남아있는 2년의 기간 동안 경제를 부양하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2년의 청구, 그에게 남아있는 2년 동안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다시 그린란드가 다시 표적에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시 그린란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캐나다에 관한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미국이 캐나다를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위스키 통들이 굴러내려와 깨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카니가 유럽과 협력 관계를 맺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 어떤 대형 재난의 중심지 그라운드 제로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테러 공격 같은 것들도 일으키려는 움직임도 있었고 동시에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는 지진을 비롯한 자연재해들이 있었습니다.
캐스케디아 단층이었나요? 뉴 마드리드였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캐스케디아에서 대규모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비트코인과 다른 암호화폐들이 세계 여러 나라의 준비 자산으로 사용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몇몇 국가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것들을 사람들이 새로운 황금시대라고 부르게 될 것이라고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거대한 말용 주사기 안에 들어있던 것은 바로 경기 부양책이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황금시대를 보았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했던 것을 기억하라. 파도를 타라.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들이 그것을 터뜨릴 때 파도를 타라.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달력으로 보고 있지만 나는 내 유대력으로 보고 있다. 로시아샤나에서 다음 로시아샤나까지이다. 9월 11일부터 2027년에 다음 로시아샤나까지 이 기간에 내가 무엇을 하는지를 지켜보아라. 그리고 저는 그들이 이것을 암호화폐와 그 밖에 여러 것들을 통해서 황금시대라고 부르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금, 은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감을 끌어올리고 이 기간에 경제적인 부양 효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간을 지켜보십시오. 제가 알기로 상원은 9월달에 일주일 동안 다시 회기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은 클래리티 액트가 9월달에 통과되는 것을 보게 될까요? 아니면은 선거 이루까지 미뤄질까요? 저는 무언가가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 저는 이라크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이라크가 잿더미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라크에 다시 엄청난 경제적인 호황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동등한 수준이 될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를 지켜보아라. 그리고 저는 이라크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서로 거울처럼 번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나라가 서로를 비추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제가 2025년 1월에 보았던 환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때 저는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전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는 금융자문가가 아닙니다. 저는 인간이니까요. 2025년에 보았던 현상 속에서 저는 앞으로 사람들이 크게 실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라크 디나르의 복원 또는 재평가와 관련해서 소득세를 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25센트를 보았습니다. 당시에는 사우디아라비아 화폐의 달러 기준으로 약 27센트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주님께서 이라크가 사우디아라비아를 거울처럼 반영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날 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물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처럼 거울처럼 반영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러자 제 생각으로는 주님께서 가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살펴보라고 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서로 거울처럼 될 것이다. 경제와 성장, 국민들이 살아가는 방식에도 서로를 비추게 될 것입니다. 이라크가 사우디아라비아를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쿠웨이트 디나르를 이야기하고 이라크 디나르가 쿠웨이트 디나르를 따라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길 기도합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것은 사우디아라비아였습니다. 그것은 27센트 정도였는데 저는 25센트를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거울처럼 반영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게 말했던 것을 기억하라. 물론 제가 잘못 본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특별히 사우디아라비아를 제게 말씀하셨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통신부 장관, 정부가 이라크 화폐를 변경하고 0을 제거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제가 본 환상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켜볼 만한 일입니다. 저는 25센트를 보았고 그 다음 이것과 관련해 어떤 경기부양 효과가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사우디아라비아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더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은 그것을 새로운 황금시대, 암호화폐의 황금시대라고 부르려고 할 것입니다. 클래리티 액트에 서명하고 이것을 추진하면서 그런 시대라고 선전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제가 본 다른 부분들도 이어서 나타나는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제가 느끼는 것과 제가 보는 것을 훨씬 더 공개적으로 담대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특정 암호화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그것들에 관해 제게 보여주신 것들이 있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한 가지를 다시 배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비밀 채팅방이나 비공개 공간으로 끌어들인 뒤에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셨다고 당신을 위한
개인적인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은행 정보를 달라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금융 정보를 요구하는 일이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제 이름을 이용해서 이런 짓을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화가 나고 짜증이 납니다. 심지어 AI로 제 목소리를 만들어서 제가 실제로 한 적도 없는 말들을 제가 한 것처럼 들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 목소리를 사용하고 실제로 제 목소리처럼 들립니다. 이런 일은 정말로 심각하고 당연히 불법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환상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내용은 대체로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베네수엘라 석유와 관련된 계획도 보았고 브라질, 콜롬비아의 선거와 관련된 일들이 베네수엘라를 지지하는 방향을 흘러가면서 앞으로 베네수엘라의 경제가 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것은 달러를 지지하기 위한 부분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쿠바는 상대적으로 뒷전으로 밀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쿠바에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이익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린란드에서 얻을 수 있는 돈이 쿠바보다 더 많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호텔 업계와 관광 업계는 쿠바에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침을 흘릴 정도로 쿠바를 차지하고 싶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으로 쿠바와 관련해서 돈을 주고받는 어떤 변화나 거래 같은 것도 보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쿠바 사람들을 해방시킬 것입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큰 저항이 없을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많은 저항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쿠바 국민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쿠바 공산당 체제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쿠바의 호텔과 놀이공원, 관광산업과 여러가지 일들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은 그것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관광산업이 안정되고 이전의 포갑적인 정부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대만을 보았고 그리고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이 반도체 산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AI와 반도체를 엄청난 속도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앞으로 사람들은 대만을 지금처럼 중요하게 바라보지 않게 되고 대신 미국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미국이 앞으로 주요 반도체 강국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대만 경제, 특히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JFK와 돈 주니어를 보았습니다. JF 케니 주니어와 돈 주니어 그리고 존 F 케네디 가문 사이에 어떤 비슷한 패턴, 서로를 비추는 것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 주니어를 위해서 다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GM과 암호화폐,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도 보았습니다. 자동차 산업과 관련해서 경제를 부양하기 위한 어떤 조치가 나오는 것도 보았습니다. 예전에 자동차 회사들을 구제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캐시폴, 클러커라 같은 정책이었죠. 저는 자동차 산업을 위한 또 다른 종류의 지원책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미시간에서 수염을 기른 사회주의 성향의 남성이 승리하는 것도 보았고 대형 메가처치들이 출석자 감소 때문에 문을 닫는 것도 보았습니다. 교회들이 운영을 유지할 만큼 충분한 재정을 확보하지 못해서 더 작은 건물로 축소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큰 건물들은 다른 단체들에게 팔렸고 전혀 다른 용도로 바뀌었습니다. 일부 메가처치들에게는 매우 모욕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슬림들이 그 교회 건물들을 사서 자신들의 예배 장소로 사용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냐면 무슬림은 돈이 있지만은 그 교회에는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부 목회자들은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은 돈을 가지고 있는 무슬림 단체에게 그 건물을 팔려고 했습니다. 교회 입장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모욕적인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심각한 부채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건물들은 무슬림 공동체에 의해 인수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또 휴스턴의 교회들이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보았고 캘리포니아의 교회들도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형 메가처치들이 곤란한 상황에 빠지고 사람들이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월 선거 이후에 특히 미국 북부 지역에 있는 더 큰 인구의 이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북동부 지역의 주들을 떠나서 삶의 터전을 완전히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공화당 성향의 빨간 주들로 흘러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빨간색이 점점 보라색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보이느냐? 그것이 스며들고 있는 것이 보이느냐? 그들은 자신들의 사고방식과 생각들을 가지고 와서 기존의 빨간 지역들에 스며들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라색, 점차 파란색으로 섞인 보라색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던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부패한 사고방식과 진보적인 방식이 여러분을 지금의 상황으로 몰아넣었다면 왜 더 이상 뉴욕이나 매사추세츠, 미시간 같은 곳에서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고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남부 지역으로 내려오려고 한다면은 그냥 그곳에 남아있으십시오. 우리는 여러분이 여기 내려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사고방식 때문에 여러분의 지역을 지옥 같은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타락한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면서 그것을 우리 남부주들까지 가져오면 안 됩니다. 그냥 거기 있으십시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진보적인 사고방식이 내려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본 것은 빨간색 지역이 보라색으로 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런 사고방식을 매우 잘못된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새로운 시대에 밭이 갈아엎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이것을 황금시대, 즉 새로운 암호화폐 황금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는 이미 씨앗들이 심겨져 있었는데 그것들이 싹을 틔우기 시작하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새로운 암호화폐 황금시대라고 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유럽의 물 위에 문제가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계속 대규모 전쟁에 관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고 알림벨도 눌러주세요. 기억하세요. 얼굴에는 미소를, 마음에는 찬양을 품으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두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브랜든 빅스가 이렇게 모든 예언을 정리했습니다. 아주 오래 전부터 예언해왔던 것들을 다시 한번 훑어볼 수 있는 것을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에 놓여있고 어느 시점에 있는지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앞으로 암호화폐의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인데 사람들로 이로 말미암아서 주님 부의 이전이 일어나게 해주시옵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앞으로 올 것들을 대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에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나라를 보살펴 주시고 또 대한민국의 경제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